숨기지 못해 관계가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는 꼭 말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를 깨뜨리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 가지를 숨기고, 세 가지를 듣지 말고, 세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원수도 내 편이 된다. 짧지만 천년을 두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비밀을 공감이란 이름으로 누설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뒷말을 정보인 줄 알고 귀 기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내 속의 불편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해 던졌는지. 정약용의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모든 갈등은 입에서 시작되고 모든 후회는 귀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숨기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절제가 바로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던지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나는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현대 사회는 표현하라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두 목소리의 차이가 바로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로 유지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세 가지 절제는 결국 인간을 존중하는 언어의 철학입니다. 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지혜는 침묵의 힘을 다시 일깨웁니다.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듣지 않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말하지 않음은 회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은 적지만 그 적은 말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숨김의 핵심은 자신의 덕을 숨기고, 남의 허물을 숨기고, 집안의 일을 숨기라입니다. 단 세 줄인데 인간관계의 균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덕을 숨기라.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 이 정도는 해냈다.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스치면 말이 나가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덕을 드러내면 시기를 부른다. 인간의 마음에는 미묘한 질투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빛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지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기의 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결과보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숨기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누군가의 실수를 들으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 듭니다. 한번 깎인 이미지는 다시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또 완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도 알았지요. 남의 허물을 덮는 건 거짓된 보호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자비입니다.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넘어질 때도 누군가에게 덮여집니다. 셋째, 집안의 일을 숨기라. 가정의 문제는 세상에 내어놓는 순간 이야기가 아니라 평판이 됩니다. 누군가의 불화, 누군가의 자식 문제, 그건 조언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 속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일은 밖으로 흘러나오면 쉽게 오해와 판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죠. 가정의 일은 세상에 흩뿌리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자기 절제와 타인에 대한 자비. 우리는 요즘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드러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드러냄보다 숨김이 더 깊은 진심이다. 진정성은 솔직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배려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이 숨긴 한마디, 그건 누군가를 지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가르침, 세 가지 듣지 말라. 그가 말한 듣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남의 악담을 듣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일을 듣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지 말라.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귀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온 말은 결국 생각을 흔듭니다. 먼저 남의 악담을 듣지 말라. 악담은 독처럼 번집니다. 누군가가 제3자를 헐뜯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도 작게나마 심판자가 생깁니다. 그 심판자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는 순수한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 속에서도 의심이 섞여 보이죠. 악담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불씨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악담은 들은 사람의 귀에 남아 오래도록 관계를 병들게 한다. 둘째, 남의 사사로운 일을 듣지 말라. 사사로운 일이란 그 사람의 산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입니다. 남편과의 다툼, 자식의 고민, 돈 문제의 속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코 경계를 넘는 겁니다. 그건 도움보다 판단을 부르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듣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비교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흐립니다. 진정한 공감은 듣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비밀을 듣지 말라. 비밀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비밀은 흘러나와 누군가를 다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어선 안 될 비밀을 들은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흘려버립니다. 그건 의도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말합니다. 듣지 말라. 그건 피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위생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정보, 남의 사정과 뒷이야기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건 귀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비입니다. 이제 관계의 마지막 축으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말하지 말라.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세며 업보다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말하지 말라에는 인간 언어의 본질과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세 가지 말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말은 눈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지요.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세월이 지나도 상처를 만지면 여전히 아픕니다. 먼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허물은 인간의 그림자입니다. 그걸 드러내면 잠시 우위에 서는 듯하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이란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고 유배지에서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지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결국 자기의 허물을 넓히는 자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결국 그 말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큰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둘째,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야기하며 관찰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통찰이 아닙니다.
그건 비교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덮을 줄 아는 것은 인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만 단점을 감싸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말은 힘입니다. 그 힘을 누군가를 낮추는 데 쓰면 그 힘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말은 돌고 돕니다. 단점을 말하던 입은 언젠가 자신의 단점을 향한 화살이 됩니다. 셋째,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밀은 인간 사이에 약속 없는 약속입니다. 그걸 깨는 순간 관계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물결처럼 얇고 불처럼 쉽게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비밀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건 한 사람의 명예이자 삶의 일기이니까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무게도 덜어냅니다. 남의 이야기를 지켜주는 건 결국 나의 평안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이 세 가지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언어의 절제는 곧 마음의 통제다. 정약용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요즘 우리는 말이 넘칩니다. 댓글, 대화, 평가, 소문. 그러나 정약용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이 곧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참는다는 건 억눌림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숨기고, 세 가지 듣지 말고, 세 가지 말하지 말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절제가 어떻게 원수도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구조를 이해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세 가지를 숨기고, 세 가지를 듣지 말고, 세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원수도 내 편이 된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인간관계의 기술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원한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말에 얹힌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낳은 불신. 그 불신이 자라서 원망이 되고 원망이 오래 머물면 원수가 됩니다. 결국 원수란 말이 자란 그림자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절제를 통해 원수를 내 편으로 바꾸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숨김, 안 들음, 안 말함은 결국 모두 감정의 파문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내가 화가 나도 그 감정을 숨기면 파문이 잦아듭니다. 남의 불평을 듣지 않으면 그 파문이 내 마음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파문이 다시 세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절제는 파문의 세 방향을 모두 끊는 일입니다. 결국 싸움도 원망도 인간의 관계도 파문이 연쇄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특히 감정의 전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듣는 대로 감정이 흔들리고 말하는 대로 마음이 번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면 상대의 마음도 변한다는 것. 말이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조용하면 상대도 차츰 조용해집니다. 내가 덮으면 상대도 언젠가는 덮습니다. 그게 원수도 내 편이 된다는 뜻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상대의 마음도 변한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심리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주보는 거울이기 때문이지요. 한쪽이 빛을 비추면 다른 쪽도 빛을 반사합니다. 한쪽이 어둠을 들이우면 그 어둠도 되비칩니다. 그렇기에 원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숨기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단순히 원수와 화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법칙을 넘어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는 철학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는 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은 말과 표정, 그리고 관계에 번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수도 내 편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건 신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전염되는 아주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말이 단순한 도덕교훈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을 멈추는 철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오래된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데려와 봅시다. 사람은 달라졌지만 관계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조선의 마을과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 사이에는 기술의 거리는 있어도 마음의 문제는 똑같이 이어집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봅시다.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상처는 가까움에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많은 말은 오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늘 그렇게 느리니? 단순한 잔소리 같지만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남깁니다. 만약 정약용이 이 장면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조용히 말했을 겁니다. 말하지 말라.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진다. 가족은 진심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조절, 표현의 절제입니다. 한 번의 말 대신 한 번의 손길, 비난의 문장 대신 묵묵한 시선. 그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어입니다. 다음은 직장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말보다 소문이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뒷말, 편가르기. 이건 조선시대의 관직 다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위에서는 잘 보이려 하고 아래는 무시해. 듣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말대로라면 그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악담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온이 지켜집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귀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죠. 귀는 마음의 창이다. 먼지를 들이면 눈앞이 흐려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가고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믿음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친구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울을 너무 자주 닦으려 들지요. 서로의 삶을 평가하고 조언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진짜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어요. 말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행동만이 가르침이 된다. 친구에게 조언하려는 마음보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도 판단하지 않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게 듣지 않음의 미덕입니다. 이 세 가지 예에서 보듯 숨기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사람을 향한 예의이자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기술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기술이 아니라 도를 말했습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고요를 다루는 일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잔잔할수록 누군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9가지 절제의 끝에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한 마지막 메시지. 그건 지혜의 실천이자 평안의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결국 마음의 소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다시 말이 되어 흘러나오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이 말을 낳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그 혼탁한 순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숨기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건 단순히 침묵의 미덕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숨김의 철학은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내면의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듣지 않음은 냉정이 아니라 선택적 자비입니다. 말하지 않음은 회피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이 가르침을 따라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고요해질 겁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사람은 어리석으나 그 어리석음을 아는 이는 지혜롭다. 이 말은 곧 자기 성찰의 철학입니다. 남을 고치려는 대신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입니다. 그 조용한 마음이 시간을 두고 상대에게 닿을 때 그제야 관계는 비로소 회복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준 적이 있지 않나요? 그건 말보다 큰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 속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엔 존중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9가지 절제의 근본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존중.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설사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오늘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실천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한마디를 숨기고 한 소문을 듣지 않고 한 불필요한 말을 삼가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사람과의 평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끝내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으로 세상을 깨달았고 침묵 속에서 더 큰 인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침묵은 무언의 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도 잠시 입을 다물고 마음의 숨을 고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관계는 이미 조금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철학적 교훈. 말은 쉽지만 마음은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언제나 말의 절제에서 시작된다. 숨기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음.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 곁에 사람을 살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